달팽이의 사랑에서 시적 화자가 보여요? 안 보여요? 나가 보이니 안 보이니?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요? 뒤쪽에 쭉 있죠. 그렇죠? 뒤쪽에 10년을 바둥거린 나에게라고 되어 있는, 그치?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를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것은 뭐다? 시적 화자를 찾아야 됩니다. 자, 시적 화자. 그리고 뭘 생각해야 돼? 시적 대상. 그리고 시의 상황. 그다음에 정서 및 태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야. 뭐 정서 및 태도는 우리가 완벽하게 분석할 필요는 없지만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 그치? 정서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이렇게 봐야지 정확하게 이게 어떤 정서인지를 막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시적 화자는 다른 말로 서정적 자, 서정적 자라고 얘기하고 화자라고도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적 화자가 뭐라고 나왔다고요? 나라고 나왔어요. 이 나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표면적 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표면적 자아다. 이런 식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선지에서. 자, 일단 그럼 시적 대상은 뭐가 될까? 시적 대상은 시인이 얘기하는 모든 것들을 대상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주요한 대상이 뭐예요? 보통 제목에 많이 나오지? 달팽이죠. 시적 대상은 달팽이입니다. 그러니까 시적 상황은 시적 화자인 나가 뭘 관찰하고 있어? 달팽이를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달팽이의 사랑과 그 다음에 인간의 어떤 뭐 사랑을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죠. 그렇죠? 뭔 얘기인지 알잖아. 자연 얘기가 나오면요. 자연 얘기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자연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까지 어떻게 한다고 했어? 인간으로까지 확장한다고 했죠. 그렇죠? 단순히 자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도 자연에 대해서 이제 자연을 보면서 배우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치? 음. 자, 달팽이의 사랑이에요. 장독대 앞들, 뭐 공간적 배경이죠. 굳이 쓸 필요는 없고, 이끼 낀 시멘트 바닥에서,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달팽이를 보고 있는 거야. 어디에서? 장독대 앞들, 이끼 낀 시멘트 바닥에서 달팽이 두 마리 얼굴을 비비고 있다라는 건 뭐겠어, 당연히. 지금 시적 화자는요, 달팽이 두 마리가 만난 모습을 관찰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쵸? 객관적 상황을 생각을 해야 돼. 시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서술하지 않기 때문에 객관적인 내용만 보고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는 게 일바입니다. 왜냐하면 내용 파악이 안 되면 정서 태도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 안 된단 말이야. 아, 이 사람은 장독대 앞들 이끼 낀 시멘트 바닥에서 달팽이 두 마리가 얼굴을 비비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결국엔 뭐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진짜 얘네가 얼굴을 서로 비비고 있겠냐? 얘가 달팽이가 지나가다가 이제 만났겠지, 그치? 진짜 뭐 달팽이끼리 얼굴을 비비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얼굴을 비비고 있는 상황을 뭐라고 보는 거야? 달팽이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진짜가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겁니다. 누가? 화자가. 화자가. 그렇게 봐야 되는 거야. 자, 장독대 앞들 이끼 낀 시멘트 바닥에서 달팽이가 서로 얼굴을 비비고 있어요. 이 장독대 앞들 이끼 낀 시멘트 바닥이라는 것은 일상적인 공간이야. 일상적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게 나온 대로 평범한 공간입니다. 그 평범한 공간 속에서 얼굴을 비비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이 시적 화자는 얼굴을 단순하게 비비고 있는 것을 서로 달팽이 두 마리가 서로 어떻게 하고 있다?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화자가. 화자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무지성으로 이거 막 암기하면은 내용이 안 들어와요. 이제 상황을 생각해. 자, 요란한 천둥 번개라고 돼 있어. 자, 이게 아마 모의고사에 실렸든지 그런 것 같아. 요란한 천둥 번개입니다. 천둥 번개는 일반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야.
뭐 인간 세상으로 따지자면 시련이나 고난, 고통, 시련, 고난, 고통 등을 얘기를 할 거야. 외부적 고통이라고 보면 되겠죠. 장대 같은 빗줄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죠? 청둥병개나 장대 같은 빗줄기 전부 다 시련, 고난,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뭐 이제 이런 것들 역경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역경, 시련, 고난, 고통, 역경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을 뚫고라고 했네. 뚫고는 뭐라고 봐야 돼? 극복하고 여기까지 기어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기는 어떤 공간이야? 여기는 달팽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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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달팽이가 달팽이들의 사랑의 공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얼굴 비비고 있다고 했으니까 그냥 달팽이가 있는 공간일 수도 있지만은 달팽이들의 사랑의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치?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오래 걸린 이유는 여러 시련, 고난, 고통을 겪으면서 왔기 때문에 기어온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달팽이들은 원래 느리잖아. 느려서 지금 이렇게 천천히 온 건데, 달팽이들이 이런 고난이나 역경을 극복하면서 왔기 때문에 오래 걸렸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이해됐니? 자, 멀리서 그리움에, 이것도 얘기해야 돼요. 올렸을까? 오래 걸렸을까라는 것은 여기에서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이거는 적혀 있으니까 이대로 볼게요.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물 볼게.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사랑의 공간. 왜 사랑의 공간이라고 했어? 달팽이들이 와서 얼굴을 부비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했고 그 부비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랑의 공간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간으로 온 달팽이의 사랑에 대한 감탄, 그 감탄을 서의적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됐죠? 멀리서 그리움의 몸이 달아. 이 그리움의 몸이 다른, 요거는 이제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했다고 보면 되겠죠? 이제 그리움의 몸에 다른 주체가 누구니? 달팽이겠지. 그치? 그리움의 몸이 다른 주체는 달팽이입니다. 달팽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움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알 수 있다고 할까? 달팽이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멀리서 그리움에 몸이 달아 그들은 아마 뛰어왔을 것이다. 아마 이제 그리움의 정서 때문에 달팽이들이 서로 만나기 위해서 몸이 달았고 그래서 뛰어왔을 거래요. 그들은 누구니? 여기서 당연히 달팽이겠죠. 그리워해서 서로 뛰어왔다고 얘기하는 주체는 달팽이입니다. 달팽이. 그들은 아마 뛰어왔을 것이다. 달팽이. 여기는 이제 사람처럼 뛰어왔다고 표현했으니까 의인법이 쓰인 거고 뛰어왔을 것이다. 약간 이게 달팽이와 상반된 이미지로 달팽이의 느린 이미지와 상반돼 있죠? 이런 표현들 기억하시고 왜 뛰어왔다고 얘기했어? 그리움 때문에 뛰어왔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움 때문에 뛰어왔다고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간절한 그리움으로 인해 뛰어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니? 어. 멀리서 그리움에 타라 그리워하는 주체는 달팽이고 달팽이 뛰어왔을 것이다. 왜 뛰어왔어? 너무 그리워서 간절한 그리움으로 인해서 느릿느릿하가 기어오는 것을 뛰어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알겠지? 들리지 않는 이름 서로 부르며 들리지 않는 이름인데
이건 모순되어 있죠. 그렇죠? 모순되어 있단 말이야. 달팽이가 소리를 내지 못하잖아. 그죠? 들리지 않는 이름을 불렀다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간절하게 불렀다. 응? 아니, 소리를 못 내지만 불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역설적 표현이죠. 역설적 표현. 움직이지 않는 속도래요.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속도를 내? 느리게 움직이는 걸 아마 표현한 것 같아. 이것도 역설적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속도로, 그러니까 달팽이의 느림을 통한 간절한 그리움의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움직이지 않는 속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시각적 심상이 쓰였고, 숨가쁘게 달려와. 숨가쁘게 달려올 리가 없어요, 달팽이는. 느리게 천천히 왔을 거 아니야. 근데 숨가쁘게 달려왔다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달팽이가 서로 그리워해가지고 숨가쁘게 온 것처럼 표현한 거죠. 느린 이미지와 역시 상반된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달팽이들끼리의 그리움을 부각하기 위해서 숨가쁘게 달려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겠죠? 이제 몸을 맞대고 기나긴 사랑 속삭인다. 요거의 주체가 뭐예요? 당연히 달팽이겠죠. 주체는 달팽이입니다. 어, 숨가쁘게 달려 그들은 이제 몸을 맞대고 기나긴 사랑 속삭인데 왜 기나긴 사랑일까? 당연히 오랫동안 서로를 그리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기나긴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속삭인다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역시 의인법이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 속삭인다고 역시 갖고 표현했고 말을 하는 것처럼 짤막한 사랑 담아둘, 짤막한 사랑 담아둘,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하여 10년을 버둥거린 나에게. 요거는 지금 달라졌죠? 짤막한 사랑 담아둘의 주체는 누군 거야? 나가 되겠죠. 그렇죠?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버둥거린 나기 때문에 이거 잘 봐주셔야 돼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요것들의 주체는 달팽이인데 짤막한 사랑 담아둘의 주체는 납니다. 요게 맥락상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하여 10년을 버둥거린 나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요거의 주체는 시적 화자인 나예요. 짤막한 사랑 담아둘 다음 장. 다시 말하면 짤막한 사랑 담아둔다는 건 뭐겠어?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령을 버둥거렸다. 고생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서 달팽이처럼 뭔가 뜨거운 사랑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냥 헛된 어, 행동만 했다.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10년을 버둥거린 나에게, 그러니까 10년 동안 시적 화자인 나는 집 한 칸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족들끼리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사랑하지 않고 헛된 물질적인 것만 추구했다는 얘기야. 달팽이는 등에다가 그 집을 짊어지면서 바로 사랑하고 만났잖아. 그치? 하지만 나는 어때요? 사랑하지 못하고 집 만들기 위해서 헛된 지금 행동만 했단 얘기야. 날 때부터 집을 가진 이거의 주체는 누구니? 달팽이겠죠? 달팽이의 사랑은 얼마나 멀고 긴 것일까? 얼마나 멀고 긴 것일까? 야, 달팽이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온갖 이런 천둥번개나 장대 같은 빗줄기와 같은 시련, 고난, 고통을 이겨내고 추구한 사랑이란 말이야. 그래서 얼마나 길고 먼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달팽이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시련, 고난, 고통, 역경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만큼 달팽이의 사랑이 대단하구나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서리적 표현입니다. 오케이? 자, 쭉 다시 한번 훑어볼게요. 시적 화자, 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가 나온다. 표면적 화자가 나옵니다. 시적 대상은 뭐다? 달팽이다. 자, 달팽이의 사랑.
장독대 앞들, 이끼 낀 시멘트 바닥은 일상적이고 평범한 공간인데 여기에서 지금 달팽이 두 마리가 만났어요. 시적 화자에 나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달팽이가 만난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달팽이 두 마리가 얼굴을 부비고 있다. 만나가지고 얼굴 부비는 것을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뒤에 보면 나와요. 요란한 청둥번개 장대 같은 빗줄기를 뚫은 주체는 달팽이에요. 지금 달팽이 두 마리가 일상적인 공간 속에서 만났잖아. 만났는데 이 달팽이가 만나기까지 이런 시련, 고난, 고통을 뚫고 왔다는 거야. 극복하고 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기어오는데 여기는 아까 얘기했던 요 공간이죠. 요 공간, 달팽이가 사랑하기 위한, 사랑하고 있는 공간. 여기까지 기어오는데 달팽이가 얼마나 오래 걸렸을까? 그러니까 시련 고난을 이겨내고 사랑의 공간, 일상인 공간, 사랑의 공간, 그 달팽이의 사랑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멀리서 그리움의 몸이 달아의 주체는 달팽이죠. 달팽이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달팽이가 진짜 이런 감정을 가졌을 리가 없어. 시적 화자가 이것을 보고 그런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거지. 그들, 달팽이들은 뛰어왔을 거래요. 역시 의인법 쓰였죠. 근데 뛰어올 리가 없잖아. 달팽이의 느린 이미지와 상반된 이미지고 간절한 그리움 때문에 뛰어왔을 것이라고 느끼는 겁니다. 화자가. 들리지 않는 이름 서로 부르며 달팽이의 소리를 못 내요. 들리지 않는 이름 부른다라고 표현한 거야. 만났으니까. 그래서 역설적 표현이고 움직이지 않는 속도 달팽이가 천천히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않는다고 표현했고 속도라고 표현했어요. 모순적이죠. 숨가쁘게 달려와. 그럴 리가 없잖아. 천천히 오는데 천천히 기어오는데 숨가쁘게 달려왔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달팽이의 느린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숨가쁘게 달려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달팽이들이 만나기 위해서 숨가쁘게 왔다라고 간절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몸을 맞대고 맞대는 주체는 달팽이 기나긴 사랑 속삭인다. 그리워했기 때문에 긴 사랑을 나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짤막한 사랑 담아두는 주체가 나예요.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하여 달팽이도 집이 있죠. 달팽이 집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해서 집이 있는데 근데 나는 어때요? 10년 동안 이런 집 하나 마련하지 마련하기 위해서 버둥거렸단 말이야. 그치? 날 때부터 집을 가진 달팽이는 얼마나 멀고 긴 사랑을 했다 이거죠. 얘는 날 때부터 집이 있었기 때문에 굳이 집을 마련하지 않고 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시적 화자인 나와 달팽이는 비슷한 존재일까? 다른 존재일까? 다른 존재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죠? 대비적이다. 대비하고 있고 대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자료에 있죠? 요거 자료. 아까 처음에 나눠준 달팽이의 사랑 그 학습지 있죠? 학습지.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장독대 앞들 이끼 낀 시멘트 바닥에서 일상적이고 평범한 공간이라고 아까 똑같이 얘기했네요. 그렇죠? 달팽이 두 마리 얼굴을 부비고 있다. 비비고 있다. 그러니까 비비는 것을 이제 여기 사랑을 나누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화자가. 그치? 그러니까 장독대 앞들에서 달팽이끼리 만났는데 시적 화자는 얘네들을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는 거야. 요란한 천둥번개 장대 같은 빗줄기. 같은은 뭐니? 너네 띄어쓰기 요거 같이 볼게요. 한글 맞춤법 할 때 같이 같은 경우는 친구와 같이 할 땐 부사로 쓰여요.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철수 같이 할 때는 체언 뒤에 쓸 땐 조사로 쓰여요. 같이는 부사로 쓰이고 조사로 쓰이고 근데 이 같은 경우는 같다의 활용형이야. 같다, 같고 같은 이 되는 거야. 그럴 때는 형용사가 따로 쓰인 거기 때문에 띄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같은은 뭐예요? 이거는 형용사고 띄어써야 됩니다. 자, 하여튼 직유법 쓰였죠? 장대 같은 빗줄기, 청둥번개나 빗줄기는 달팽이가 겪어온 시련이나 고난 역경으로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여기는 어떤 공간이라고 했어? 일상적이고 평범한 공간인데 달팽이끼리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일상적이고 평범한 공간이죠. 오래 걸렸을까?
라고 달팽이가 온 그 과정 자체를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서리법. 멀리서 그리움에 몸이 달아. 그리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정서 직접 제시라고 똑같이 말씀하셨네요. 그들 달팽이죠. 의인화 뛰어왔을 것이다. 이 뛰어올 리가 없잖아. 기어오는 애들인데. 근데 그 달팽이의 느린 이미지에 상반된 표현을 했습니다. 왜? 간절하게 지금 서로를 원했기 때문에 뛰어왔다고 표현하는 거야. 그 간절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들리지 않는 이름 서로 부르며 움직이지 않는 속도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길게는 안 하겠지만 역설적 표현이라고 했죠. 간절한 그리움과 사랑을 들리지 않는 이름 부른다고 했고 움직이지 않는을 또 속도라고 표현했단 말이야. 숨가쁘게 달려와. 숨가쁘게 달려올 리가 없어. 느린 애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리움을 역시 간절한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는 거고 이제 몸을 맞대고 기나긴 사랑 속삭인다. 시련, 고난, 고통을 겪고 오면서 그만큼 진실된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짤막한 사랑 담아둘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하여 10년을 버둥거린 나기 때문에 이 주체는 달팽이가 아니라 납니다. 달팽이는 태어날 때부터 집이 있어. 하지만 나는 집이 없어가지고 그 우리의 사랑을 담아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둥거렸단 말이야. 달팽이와는 대조적이고 대비되는 존재죠. 그러니까 집으로 대비되는 인간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로 대비되는 인간의 척박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날 때부터 집을 가진 달팽이의 사랑 얼마나 멀고 긴 것일까? 그러니까 달팽이들은요 서로 사랑을 위해서 무수한 고난, 역경 이런 것들을 시련을 견뎌와야 된다. 그래서 멀고 긴 이 여정을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음 장에 잠깐 볼게요. 다음 장. 다음 장에 이게 두 번째 행이 또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 1년에서 이미 만난 시점이잖아. 시간 순서가 어떻게 된 거야? 시간의 순서가 아니죠. 순행이 아니라 역행입니다. 만나기 위해서 출발한 건 과거예요. 지금 이미 만났잖아. 그래서 이미 만난 순간을 1년에 딱 배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전은 뭐야? 만나기 전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역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만나러 오는 과정 자체는 상상이겠네. 알겠죠? 저 삼행에 보면요. 2, 3년은 달팽이가 달려왔을 여정이라고 했잖아. 여정이 뭐니? 여정이 뭐야? 여행 일정이잖아. 그치? 여정. 달팽이가 달려왔을 여정을 상상하고 있는 거지. 직접적으로 본 건 달팽이끼리 만난 걸 본 겁니다. 이것도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쵸? 자, 시상 전개 방식. 시상이 뭐예요? 시의 주제나 시의 주제를 보통 얘기합니다. 생각이나 감정. 시상을 어떤 방식으로 배열하느냐. 시의 주제를 잘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생각과 감정 같은 것들을 어떻게 배열하느냐가 시상 전개 방식이야. 자, 달팽이를 장독대 앞 이끼 낀 시멘트 바닥에서 봅니다. 그걸 관찰하고 사랑에 대해서 지금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게 사색이에요. 나의 어떤 짧은 사랑, 척박한 사랑과는 달리 달팽이는 멀고 긴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핵심 정리해 보면요. 달팽이의 사랑과 인간의 척박한 삶에 대한 비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나 자신을 스스로 슬퍼하고 있고, 그리고 자조하고 있다고 해서, 자조가 뭐니? 스스로 비웃는 거죠. 스스로 비웃는 게 자조예요. 자조. 그러니까 자신의 삶 자체가 사랑을 위해 태어났는데, 진짜 중요한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 집 살라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지. 그치? 응? 자, 그 다음에, 특징의 역설적 표현 얘기했고요. 달팽이와 인간의 사랑을 대비하고 있다고 했잖아. 선생님이 대비가 의미가 세 가지라고 했지. 첫 번째 대비는 비교의 의미야. 색채 대비할 때는 파란색과 흰색이 반대 색깔이 아니야. 두드러지게 뭔가 색깔을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대비는 비교의 의미예요. 비교. 반대가 아니야. 비교고 또 여기에서는 인간과 달팽이의 사랑을 대비할 때는 대조의 의미예요. 대조. 마지막 비문학에서
몇 퍼센트 대비 몇 프로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비율의 의미가 되겠죠. 모 대비 모 할 때는 이제 비율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감각적 이미지라는 건 감각은 심상이 여러 개가 나왔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시각, 후각, 미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나왔다는 얘기겠죠. 얼굴 비비고라고 했으니까 피부로 느껴지잖아. 그럼 촉각이에요. 요란한 청둥 번개는 소리죠. 청각이에요. 장대 같은 비는 위에서 내리잖아. 그럼 이건 시각입니다. 그치? 그리움에 몸이 달아라고 했으니까 촉각입니다. 몸이 뜨거워진다 이런 거니까 여러 감각적 여러 심상들이 나왔죠. 여러 심상이 이렇게 나오는 걸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감각적 이미지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죠?